자, 목표값 찾기부터 이 작업 다른 유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부터 H11셀을 복사해서 제 이 작업 시트에서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범위 잡으시고 복사하시면 돼요.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홈 탭에 복사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눌러도 됩니다. 이 작업 시트로 오셔서 B4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전에 제가 여기 붙여넣기 옵션에서 열너비를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B와 C를 사이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F와 G, H와 I를 더블 클릭,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에 맞춰서 주거든요. 그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키워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좀 커지긴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것도 좀 키울까요? 너무 작은 것보다 조금 큰 게 낫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쓸게요. 네. 자, 첫 번째 B11부터 G11까지를 드래그 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쓰래요.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라고 쓰고요. 엔터. 그리고 H11셀이면 여기죠. H11셀에 전기요의 가격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자,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잡아서 우리가 테두리를 주고 선을 그냥 일반적인 거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렬을 가운데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이 잡고 하면 또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딱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표값 찾기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함수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좀 쉬운 함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끔씩 또 어려운 함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80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맞으셔야 되거든요. 점수 계산하시면. 그래서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 몇 가지 나오는 형태의 함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앞쪽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함수. 그래서 저하고는 보통 뭐 에버리지나 뭐 그 평균값 이런 거 나오면 좀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디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는 그냥 따라만 하시고요. 형태를. 그리고 함수 다시 배울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목표값 찾기가 먼저니까 함수를 그냥 형식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로 가셔서 는 DAV까지 쓰시면 아마 DAverage 함수가 보일 거예요. 여기를 다 입력해도 되지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뒷부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F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필드의 평균인가요? 전기요의 가격 평균, 그건 얘는 가격을 평균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드? 가격 필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전기요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저희가 아까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를 잡았고요. 어떤 필드를 계산할 거야? 그리고 조건도 필드명 포함해서 잡으셔야 돼요. 방석이 전기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기 매트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온수 매트도. 연결되어 있는 것만 나와요. 자, 지금은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한 형식이고 다른 문제라면 디에버리지가 아니라 다른 문제 갖고 또 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함수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답을 구해줬어요. 여기까지가 목표값 찾기 하기 전에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값 찾기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평균도 구하고, 그죠? 정기요의 평균도 구하고,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기요, 이 답을 구했어요. 이거는 뭘 한 거냐면, 함수를 가지고 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식이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목표값을 정해놓고 어떤 값이 바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11만 원이 되려면 지금 에어셀 카모 얘죠. 에어셀 카모의 가격 얘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변하려면은 여기 중에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이 에어셀 카모 이 가격이 얼마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값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를 찾으려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식이 있어야지만 돼요. 위에 보세요. 수직세려야 됩니다. 함수 계산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반복된 거고 변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함수만 좀 안다면 여러분들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볼게요. 커서가 안에 있어요. 우리 데이터 가지고 가상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가 바뀌면 누가 얼마나 바뀌니? 그죠? 그래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딱 눌러보세요. 수식 셀이라고 써있죠. 미리 잡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또 잡으러 가지 마시고 이걸 바꿀 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 값이 찾는 값 얼마래요? 여기 써있죠. 11만원. 어렵지 않아요. 값을 바꿀 셀, 아까 우리 알려줬죠. 에어셀 카모의 가격. 그러니까 F3셀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11만원이 되면 이 83,300은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확인 눌러보면 바뀌었죠. 여기 71,200원으로. 여기까지가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는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급 필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그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그죠? 고급 필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타일 바꾸는 거 있었고요. 그죠? 지금은 목표값 찾기를 한 다음에 고급 필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저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뒤에 건 없죠. 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같은 줄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 이제 조건이 두 개고, 그 다음에 OR 조건이니까 떨어뜨려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자료에 다가 아니라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만, 그죠? 조금 약간 더 꼬았던 문제죠.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 필드명만 먼저 복사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안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품 코드 복사, 조건 범위는 B14 여기다 붙여넣으면 되겠죠. 또 하나는 소비 전력이죠. 얘를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볼까요?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얘를 복사. 그래서 B18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만 우리가 보면 돼요. 조건 볼까요?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R이라고 입력하고 R로 시작하는 거죠. 뒤에 별이 붙으면은 R로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소비 전력이 200 이상.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하거나니까 떨어뜨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가 아니니까 하나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지울게요. 아니, 이따가 지울까요? 확인하고요. 자,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간혹 가다가 범위가 커서 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예요? 고급 필터죠. 이렇게 눌렀을 때 범위가 밑에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목표값 찾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목표값 찾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필드명하고 데이터를 잡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얘가 같이 잡히면 답이 막 꼬여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 누를 때 그 소리를 느리게 또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너무 빠르면 느리게 하시고 너무 느리면 빨리 하셔서 반복으로 자꾸 들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자,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고급 필터. 그래서 데이터의 고급 필터. 그죠? 데이터의 고급 필터. 일로 가셔야 되죠. 그리고 범위를 잡았으니까 더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커서가 안에 있었으면 다른 게 잡혀 있다면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우리 이쪽에다 복사할 거니까 여기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볼까요? 얘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 부분 있죠? 복사 위치 부분.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모델명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이 모델명이 조금 기분 나쁘시면 B하고 C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모양이 깨끗하게 보이게 이렇게 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여기 뒤도 좀 더블 클릭할까요? 여기가 좀 좁아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고급 필터를 하고 스타일 서식 바꾸는 게 있고 지금처럼 목표가 찾기를 하고 고급 필터를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과 3작업은 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다른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현재 저랑 풀었던 이 두 가지 유형 문제만 계속 푸셔서 완벽해지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숙제 내드렸던 거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